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2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 일간이 되겠고,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력 6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6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임수와 마찬가지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 또한 어떤 기운, 물의 기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임수 또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임수하고 개수하고의 차이는 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양분했을 때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개수 같은 수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개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드렸지만 양과 음은 서로 좀 약간 대립되고 서로 대조되는 관계이지만, 서로 대립된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관계. 양은 마치 남자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음은 마치 여자와 같다라고 봤을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자 또한 남자가 있어야지만 서로 존립할 수 있고 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양인 남성, 즉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크고 방대하고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작으면서 아담하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이라고 해서 대해수라고 비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바다 같은 것 또는 큰 강호수 같은 것을 말하죠. 바다는 뭐 인도양, 대서양 또는 태평양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요. 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강, 중국은 황하강, 그다음에 독일은 나일강, 미국은 미시시피강, 대표적인 강들이고요. 그런 강들이 있는 데서 대체적으로 또 문명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문명은 강 근처에서, 물이 있는 근처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즉 뭐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것, 큰 개념의 수로서 이렇게 바다라든가 강호, 수와 같은 개념이 라고 하면, 개수는, 오늘 공부하는 개수는 우로수라고 그래요. 우로수라고 해서 비우자 이슬로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을 말하는데, 뭐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런 비가 아니라 단비, 아주 작게 버슬버슬 내리는 그러한 비를 갖다가 개수 우로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 있을 때는 옹달샘 같은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요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음용수 이렇게 생각하셔야 개수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용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건데, 음류수하고 음용수하고는 다르죠. 음료수 같은 경우는 뭐 설탕이라든가 칠성 사이다 같은 이런 좀 조미료가 들어간 것을 뭐 음류수 이렇게 필요할 수 있는데, 음용수는 그냥 순수한 물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의미해서 음용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순수한 물을 뜻합니다. 근데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맑고 깨끗해야 되고 무색무취해야 되죠. 물은 투명하고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끼라든가 이런 것이 끼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용수와 같은 개수는 항상 무엇을 중요시한다? 청징함을 아주 생명과 같이 여긴다. 청징함. 이 청자, 어떤 청자, 맑을 청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징자도 맑을 징자, 맑고 맑다. 즉 반복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뜻의 반복은 강조죠. 개수는 그만큼 맑고 깨끗한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임수 어저께 설명했을 때, 임수를 왕하면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물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무토를 능 감히 쓸 수가 있겠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왕해도 신왕해도 이 개수는 범람의 우려가 있다 없다. 그래서 개수는 왕해도 무토라든가 또는 기토 같은 것을 쓴다 안 쓴다.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이 될 것이고요. 기토는 편관칠살이 되는데, 개수 입장에서 저 정관인 무토
무토는 정관이지만 저 무토는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켜 버릴 수 있는 아주 위태한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지만 개수는 저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목극토해서 저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가 간목을 보면 상관인 것이고요. 개수가 무토를 보면 정관인데, 그러면 상관인 간목 가지고 정관인 무토를 파하게 되면 상관경관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개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상관경관이면 위화백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개수는 무토 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토는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을 을목으로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을목은 무토를 제거할 힘이 매우 미흡하고 작기 때문에 간목을 쓸 수밖에 없죠. 상관경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무토를 제해야죠. 만약에 무토를 제하지 못하면 개수 자체가 땅속에 파묻혀 가지고 존립 자체가 할 수 없는데, 상관경관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상관경관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경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간에 따라서는 상관경관 되는 것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또 일간에 따라서는 관살혼잡되는 것을 좋아하는 일간도 있다라고 하는 좀 폭넓고 융통성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개수는 조금만 뜨거워지거나 조금만 토가 많아져도 금방 증발해서 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주는 근원, 수의 근원을,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뭐가 필요하다? 신금. 뭐 때렸다선 경금을 쓸 수 있지만은 신금을 가지고서 개수를 생각해 주는 것이 좋다. 선생님, 경금이 정인이라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개수가 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다수 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음생지공이라고 해서 음은 음으로 생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신금으로 생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을목은 편인인 개수로서 생하는 것을 좋아하고, 만약에 신금이 약할 때는 무토 정인보다는 기토 편인을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그렇게 너무 육친에 빠져가지고 일간의 특성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도 한 일주일 정도만 더 하게 되면 6월도 벌써 마칠 때가 되어 갑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6월이라고 하는 건 절기는 백로와 추분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로와 추분이죠. 추분.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추분도 나름대로의 개념을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백로가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바뀌는 기준이 된다. 백로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신월에서 6월로 바뀌게 되고요. 일단 계절은 가을이 되는 것인데, 6월만 가을이 아니라 신월,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술월, 모두 3개월이 모두 가을이 되죠. 그래서 신월은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6월은 중추라고 표현을 하고요. 술은 가을이라고 해서 모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마는 명리서 고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중추라는 단어, 모추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뭔 뜻인가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나놓으면 이게 늦가을을 뜻하는구나, 초가을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술월은 방향은 서쪽입니다. 서쪽 하늘, 노래도 있죠. 서쪽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봤을 때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됩니다. 신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술월은 금의 이제 쇠지가 되죠. 쇠죠. 그래서 신유월은 아주 금이 가장 왕성한 때가 되면서 술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금의 기운이 점차 약해지게 되죠. 술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해자축월로 갔을 때 금은 해자축월이면 병사묘지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거 뭘로 보는 겁니까? 포태법으로 보는 거예요. 포태법 12운성이라고도 하죠. 12운성. 그래서 사람들 12운성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포태법 12
음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행의 왕쇠를 볼 때 이 12운성 포태법을 보게 되는데, 오행의 왕쇠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포태법 12운성이니 간과하지 마시고 이거 꼭 숙지를 해 두어야 됩니다. 산수 수학할 때 마치 구구단과 같은 것이지요. 구구단을 모르면 우리가 산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정식, 기타 등등을 전혀 풀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포태법 12운성보다 구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꼭 숙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 하면 포태법으로 금은 제왕지가 되고, 그 다음에 화토는 사지가 되고, 목은 태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목화토금 수는 여기가 목욕지가 된다. 바로 유 하나만 딱 보고 나서 오행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를 바로바로 알아야 돼요. 목은 유는 태지가 되니까 매우 약할 때가 해당이 되고요. 화토, 병화무토, 그 다음에 병화, 정화, 무토, 기토는 6월이면 사지가 되는 것이니, 사람으로 치면 한 70대 정도 되는 것이니 매우 쇠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금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제왕지가 되니 사람으로 치면 30대 중반 정도 가장 왕성한 시기에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수는 목욕지가 되니 신월에 수는 장생, 그 다음에 6월은 목욕지가 되고, 금은 수를 생하는 것이니 마치 수는 신유월의 수는 20대 정도의 아주 좀 똘망똘망한 그런 시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령을 가지고 오행이 어떤 것이 왕하냐 어떤 것이 약하냐를 우리가 판가름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6월에 태어난 것이죠. 자, 개수가 6월에 태어났으면 금이 왕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관계가 있죠. 금생수 해주는 관계가 있는 것이니, 개수 자체는 원령이 나를 도와주는, 나와 친화적인 그런 오행이 있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약합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죠. 신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6월은 특징적으로 6월은 금이라고 오행이 금이 가장 맑고 깨끗하다. 아까 뭐라 그랬죠? 청징하는 시기가 바로 6월인데 금이 가장 깨끗하죠.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면서 사람이 먹을 수도 있을 정도의 깨끗함을 바로 개수는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한 걸 좋아하죠.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저 금백수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금수쌍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월은 금수가 모두 깨끗한 것이니 금백수청 또는 금수쌍청함을 좋아한다. 개수뿐만 아니라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백수청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신금도 6월에 태어나서 임수로서 신금을 덫에 주옥할 때 역시 금백수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병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로서 보강할 때도 당연히 물이 깨끗한 걸 좋아하겠죠. 근데 특징적으로 임수, 개수,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금백수청이 되는 것을 가장 원안적인 금백수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금백수청이 됐을 때는 사주에 뭐가 없어야 된다? 토가 있으면 금백수청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토가 많으면 탁수가 됐죠. 금도 더러워지고 물도 탁해져 있는데 여기서 금백수청을 논할 수는 없다. 단지 예를 들어서 토가 한 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간목으로서 그 토를 갖다가 목극토해서 말해서 제거를 했다. 그러면 조금은 오게티라 하더라도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지만, 뭐 사주에 벌써 토가 2-3점 이상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금백수청은 되지 않고요. 특히 개수가 토가 많으면 뭐다? 금백수청 그런 것도 논할 필요 없고, 일단은 토는 제거해야지만 개수가 맑고 깨끗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금으로서 원령에서 이제 개수를 생해주는 것인데, 금이 왕한 계절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죠. 사주 자체가 차가워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지금 예를 들어 비가 오고 난 연후에는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는 비가 오고 난 연후에 기온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춥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6월의 개수는 딴 건 모르겠고 토가 있으면 간목을 쓰게 되는 것이고, 병화 같은 것이 또 있어서 뭘 해줘야 된다? 조후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한습해지지 않는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은 사주는 중화가 굉장히 중요하라고 했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왕쇠의 중화와 한열의 중화를 말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오행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잘 맞춰서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상태를 왕세의 중화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한열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사하라 사막같이 되는 것이고, 너무 차가우면 남극 대륙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시베리아 벌판같이 너무 춥게 되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는데, 6월의 개수는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는 것이니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일간은 개수 일간이 될 것이고요. 이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개수가 6월에 태어난 명식인데,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데, 그 핵심은 뭐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예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계수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금은 금이 되죠. 금. 근데 금이 그래서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관계죠. 월지 있는 유금이 일간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니 나를 생한다 해서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생아자. 내가 생하는 것은 아생자고요.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건 인성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생아자라고 하는데, 인성은 정인과 물로 구분된다. 편인으로 구분이 되죠.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령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어떤 것? 편인격이 됩니다. 물론 6월은 금도 왕하지만 개수 자체도 6월에 그렇게 약하지 않으니 모왕 자세까지는 아니지만은 다시 금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왕 자세도 될 수가 있어요. 월령이 6만원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모왕 자세, 특히 경금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금다수 탁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금이 하나가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금다수탁으로 보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 점 정도의 인성이 있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걸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외에 금이 다시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금다수탁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금이 다시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6월의 개수는 아까 말했던 금백수청 화물주하니 토가 많아지는 것 또한 좋지 못하고, 토가 있으면 반드시 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지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일지 미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미토, 그래서 개미 일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개수가 미토를 보면 저건 뭐죠? 편관이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수가 일지 밑에 편관 칠살을 가지고 있으면 저 미토는 반드시 개수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개수 일간 자체가 어떻다? 매우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월간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기토는 미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에 비토 하나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토가 더 강해져서 개수를 갖다가 파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 기토는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을 수 있다. 자, 연지에 이렇게 인목을 봤습니다. 물론 지지에 있는 목이 천간에 있는 토를 제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의 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 토를 갖다가 제하려고 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간목이라든가 천간에 을목 같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를 제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연간에는 이렇게 겁재인 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기토 타김이네. 지금은 기토 타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 기토가 일간을 극하는 것이 더 문제인 거죠. 기토 타김이 되는 게 아니라
된다 하더라도 내가 기토의 극을 봐서 내가 죽어버리면 기토 타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간이 존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임수가 기토 타김이 되느냐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이건 기토 타김 때문에 이 기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 개수가 기토에 의해서 극을 받기 때문에 이 기토는 제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6월에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미토 기토 이렇게 있으니 이건 일단 뭐는 틀렸다. 금백수청하기는 약간 물 건너간 거고 반드시 토는 제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6월의 금왕절에 다시 자수를 보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미토에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굉장히 왕한 것입니다. 왕수죠, 왕수.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원래는 무토로서 이 임수를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 기토를 쓸 수는 없겠고요. 기토는 어차피 개수 입장에서는 기토는 제거해야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뭘 용신으로 쓴다? 자, 간목으로서 인중에 천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인중에 있는 지장간이죠. 인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무토 있지만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병화가 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겁니다. 수생, 목해서 수의 기운을 간목으로 설하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가 있죠. 그래서 다시 설한 목으로서 다시 병화를 생해주는 관계로서 이 인이 용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금수가 왕하니까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더욱더 한습해지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반드시 목화를 목이 용신 화가 희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거 마찬가지로 개해시도 마찬가지예요. 개해시도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해수가 있고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는 금수가 매우 왕하죠. 마찬가지로 인중에 있는 간목, 인중에 있는 병화가 용신 희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축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축시가 되면 축토, 미토가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그렇죠. 충이 됩니다. 충이면 토가 약해질까요? 아니면 토가 왕해질까요? 토충은 뭐라고 합니까? 붕충이라고 하죠. 붕충. 그래서 토가 충하면 예를 들면 진술충이 되거나 또는 금방 말했던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게 되는 것이니 이 기토가 더 왕해질까요? 더 약해질까요? 더 왕해지게 됩니다. 더 왕해지게 되면 일간개수를 파각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죠. 물론 그 망절에 수가 천간으로 3개 있으니 예를 들어서 수도 뭐 세력이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개수가 세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기토가 얘를 탁하게 만들면 개수의 핵심은 어디 있다? 청진감에 있다. 이 사람 청진감을 이룬 거예요. 그죠? 수녀나 이 종교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고기 먹고 막 그러는 거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좋지 못하다. 이 토가 많아지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요. 갑인시 또는 을묘시가 되게 되면 이제 시에서 상관 또는 식신을 얻었죠. 이거는 좋은 점은 뭐냐면 토를 제거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자, 그러면 6월에 개수 있고요. 6월에 임수 있으니 이거 금수가 왕할까요? 아니면 목이 더 왕할까요? 이거 의외로 이거 수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목화운을 가게 되면 수 자체가 매우 약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금수운이 짧죠. 여자로 태어나도 금수운이 매우 없습니다. 없어, 거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태기를 이 갑인시로 잡지 않습니다. 병진시 병화가 투출되는 거 좋고요. 근데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물론 개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기토가 살아나는 것인데 이 기토를 누가 제거할 방법이 없다. 이거를 뭐라다? 칠살무제라고 그래요. 칠살무제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편관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칠살이라고 하는데 천간에 칠살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제거하거나 화살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
합치되지 않다. 제하지도 못하고 화하지도 못했다. 그러면 칠살이 있는데 제함이 없다고 칠살무죄. 그러면 개수가 완벽하게 기토의 공격을 받아서 매몰되거나 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사시 사화를 봐서 조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유금 하나에 임계수가 뿌리를 두고 있으니 이건 금수가 좀 세력을 얻지 못한 것이니 반드시 이 또한 금순으로 가야 되는 걸 맞고요. 그 다음에 무기미지는 절대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오미합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기토뿐만 아니라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니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관살혼 자구로도 볼 수가 있겠죠. 사주 자체가 매우 혼탁해진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고 이 또한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 목화운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무조건 금수 운으로 가야 되고요. 기미시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저는 경신시 또는 신유시를 잡습니다. 이거는 경신시, 신유시를 잡고 어차피 운은 목화운으로 가게 되니 조금 원국에서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한습해져 있는 것은 대운에서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다. 경신시대 남자다. 초년에는 금수가 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 중년 이후로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니 경신시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오늘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경신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자꾸 신금하고 인목하고 인신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인신충 되지 않으니 걱정 을 붙들어 매시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경신시, 신유시보다는 저는 경신시가 더 좋다고 봐요. 물론 음생지공이라고 해서 음생음의 공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일간 자체 개수와 지지로 통근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합니다. 개수가 신을 보게 되면 개수가 통근할 수 있지만 유는 개수가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성에 의해서 생조를 받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은 금이지만 경신신유가 있을 때 저는 오히려 경신시를 조금 더 좋게 보는 편인데 물론 이제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면 신유시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술시 같은 경우는 저는 태길할 때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